안녕하세요. 혼자 아들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던 말이 딸은 결국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네요. 저는 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저와 여동생을 불안에 떨게 했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절대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고 다짐했던 저였습니다.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은 깊이 상대 1일 만큼 싫어했고요. 왜냐면 엄마 아빠의 싸움 원인이 늘 술이었거든요. 그 당시 엄마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늘 지겹다는 듯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또 아빠는 엄마를 보면서 집에서 잔소리만 한다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인데도 아직도 생각이 날 만큼 너무 무서웠던 기억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억을 제 소중한 아들한테 남겨준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와 같은 안 좋은 기억은 절대 남겨주고 싶지 않았는데 바보 같은 엄마 때문에 괜히 제 아들이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지금도 남편과 이혼 당시를 떠올리면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도 제 소중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한때 저와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키우던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았던 남편은 연애했을 당시에도 늘 각 분야의 사업을 키워나가며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때 골프 회원권 유치나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정말 대박날 아이템을 알아보는 성고안을 가진 사람이었죠. 게다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도 엄청났고 일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늘 바빴던 남편을 보면서 제가 볼멘소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 본 적 있냐고 하면 여기 있다고 대답해야겠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 좋은 것만 사주려면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라. 내가 언제 좋은 거 사달라고 했어? 우리 둘이 대화도 하고 재밌게 놀아야 좋은 시간이 쌓이는 거잖아. 좋은 시간은 돈이 있어야 만들지. 나 좀 이해해줘.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너한테도 정말 인정받는 남자친구 되고 싶어서 그래. 아휴, 누가 사업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당시 남편의 사업 자금은 전부 시부가 투자해주고 있었어요. 시댁의 아들은 남편뿐이라 시부가 결혼 전부터 아낌없이 투자해주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남편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업한다고 하면 술, 담배, 여자에 빠져서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먼 부류였어요. 정말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일밖에 모른다는 거였어요. 원래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착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착하기만 해서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일밖에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는데 일만 아는 남편이라 사는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저는 아가씨도 2명이나 있었고 아들만 아는 시댁이었지만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시부가 부동산 투자로 재력이 상당하셨는데 시댁에서 저를 구박하거나 무시한 적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 시부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이렇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다 데려오는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집에 이렇게 데려와서 인사시켜준 여자는 처음인데 듣던 대로 정말 인상이 참 좋네. 감사합니다. 듣던 대로 정말 멋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집까지 데려왔을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거 알지. 결혼 준비로 부담 갖지 말고 비용은 우리 집에서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준비해. 저도 결혼 자금으로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모아둔 게 있어서 보탤 수 있어요. 에이, 우리 집은 모실 하객이 많아서 식장도 넓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정말 걱정하지 말고 몸만 논다고 생각해. 시부는 결혼 준비할 때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이 아무래도 저희 집과 달리 재력이 상당해서 괜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제 심정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부가 결혼자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니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답니다. 이런 시부의 말을 듣고 시모도 잘 생각했다면서 같이 동의했고요. 저는 그때 시부모의 배려에 감동했었죠.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댁은 그런 말과 달리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분들이셨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시부모는 인품 좋고 성품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는 시모가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기까지 했었죠.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딸은 둘이나 있어도 며느리는 한 명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 우리 딸들이 잘 하고 다니는 브랜드 가방을 좀 샀는데 한번 열어봐. 어머님, 저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 요즘 젊은 여자애들 이런 가방 하나쯤은 다 있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런 가방 하나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서 받아줘. 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이제는 제 손이 다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며느리 될 건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하겠어? 아무 생각 말고 그냥 기분 좋게 받아줘. 시모는 제가 검소하고 괜한 사치 부리지 않는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 일반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집안도 볼품없고 회사원 월급 빤한 세상에 제가 사치 부릴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끼고 살았던 건데 그런 점이 시댁에서는 검소하게 보였는지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모습 그대로를 좋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본 결혼식장 중에 가장 예뻤던 결혼식장이었죠. 시부는 결혼식장이 예뻐야 신부가 더 빛나 보인다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며느리도 아니었는데 시부는 며느리 사랑은 시부가 하는 거라며 제대로 해주셨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남편과 둘이 살게 됐을 때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임신했을 때도 저는 시댁에만 가면 마음이 편할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셨고요. 보통 여자들 임신하면 친정이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댁이 더 편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배려를 받았는지 감이 잡히실까요? 시댁에 가면 시부모 두 분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식탁을 가득 채워주셨죠. 시부모의 아가씨들까지 합세해서 저는 수많은 배려를 누렸습니다. 특히 둘째 아가씨는 제가 점점 배가 불러올 때마다 인부복까지 선물해주며 말했어요. 새언니, 아들 임신했다면서요. 어쩐지 배가 유독 많이 나온다 싶었는데 이거 받아요. 여기 인부복이 그렇게 편하대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지난달에 사준 것도 아직 잘 입고 있는데 이것도 잘 입을게요. 애 낳기 전에 인부복 부지런히 입어야겠어요. 정말 새언니는 선물해줄 맛이 난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 분명히 태어날 조카도 말도 잘하는 총명한 남자아이일 것 같아요. 둘째 아가씨는 미혼이었는데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신은 제가 했는데 태어날 아기를 제일 기대한 사람이 둘째 아가씨가 아닐까 싶을 만큼 큰 기대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지어와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장명소에서 뜻 좋은 이름들로 엄선해 온 거라면서 저한테 자랑스럽다는 듯 보여주시는데 이름이 3개쯤 됐었답니다. 그중에 가장 뜻이 좋았던 김건우로 정했고 이름처럼 잘 살아주기를 바랬죠. 예쁜 이름 선물까지 받고 집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육아를 했을 때는 시모 아가씨들이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 자주 오면 불편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이 오는 게 친정 식구들 오는 것만큼이나 편했답니다. 육아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모가 첫 손자라 그런지 품에 안으시고는 바닥에 눕혀 놓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육아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아기가 손 타면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모가 한 번 왔다 가면 아기가 내려놓기 무섭게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모한테 아기 안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을 좀 하게 됐답니다. 그때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막내 아가씨가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아기를 안고만 있으면 우리 가고 나서 새언니가 고생해. 애기들 손 타면 품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잖아. 아, 그렇겠구나. 우리 건우가 하도 예뻐서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게 다 건우가 너무 예쁜 탓이지 뭐. 새언니 쏙 빼다 박아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 여자들 꽤나 울리겠는데요? 아유, 너는 조카한테 주책스럽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새언니, 우리 건우 왜 이렇게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서 침대에 내려놓기가 싫어요. 언니가 허락하면 저 여기서 건우 키우는 거 돕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시모와 아가씨들은 저희 집만 오면 건우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시댁 식구들 덕분에 산후 우울증은 먼 나라 얘기였죠. 제가 얼마나 편하게 아기를 키웠을지 느껴지시나요? 복덩이 같은 아들 건우를 낳고 5년 동안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쁘긴 했어요. 특히 건우가 태어난 후로는 가장으로 책임감을 느꼈는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죠. 그래도 건우에 대한 일이라면 없는 시간도 내서 달려오곤 했습니다. 다른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비슷했어요. 5년 동안은 참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던 건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였답니다. 저는 불행의 서막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남편이 하는 일을 참 열심히도 응원했네요. 정말 부모님처럼 살기 싫었는데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제 결혼 생활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티격태격하던 말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졌던 사건은 돈 문제로 속 썩여본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2억이 넘는 차를 사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어요. 이미 남편은 1억 정도 되는 차가 2대나 있었는데도 차를 또 사겠다는 거 있죠?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순순히 사고 싶은 차로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다 정말 대판 싸움이 났던 겁니다. 그때 남편은 2억 정도 하는 차 못 사게 했다고 저를 보며 이해를 못 하겠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한 대 뽑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말려? 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당신 집에 와서 입고 먹고 씻고 살면서 뒷정리 한번 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그럼 그거 다 누가 치웠겠냐고. 맨날 나 혼자 쓸고 닦고 집 정리하면서 건우까지 키우는데 충분히 나한테도 자격이 있는 거지. 집안 걱정 없이 밖에서 일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나야. 아니,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일만 하게 해줄 거면 차도 한 대 그냥 뽑게 해주면 되잖아. 밖에 나가면 남자들 사이에서 차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차만 봐도 사업 규모가 나온다는데 나 괜히 없어 보이게 살기 싫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다 거지꼴 된다는 말도 몰라? 당신 사업 확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수입도 불안정한데 당분간은 그냥 있는 차나 타. 저는 남편을 보면서 새로 차를 뽑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정말 처음 보는 표정과 말투로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이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을 때였어요. 집에 있는 건우를 생각해서라도 같이 화를 내고 싸우면 안 됐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같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정말 지독하게도 싸웠네요. 그날 결국 긴 싸움 끝에 남편이 2억짜리 차를 포기하고 나서야 싸움이 끝이 났답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전부터 사업하다 보면 차가 2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차를 2대 소유하고 있는데 2억짜리 차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편이 사업 확장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라 제발 좀 분수에 맞게 지내기를 바랬어요. 시부한테 투자받아서 확장한 사업이라 빨리 자리 잡는 게 먼저라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쯤에 남편이 사업적으로 알게 된 지인들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대던 남편이 그 모임에만 다녀오면 술에 떡이 된 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묵자흑이라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오더라고요. 그쯤 알게 된 지인 중 하나가 차, 시계 금액으로 줄 세우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영향을 받았던 건지 남편은 사치가 늘었어요. 그래서 사치 부리는 문제로 정말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돈을 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부부가 싸우는 일은 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부부가 뭔지 얼굴만 마주쳐도 싸우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그때 건우가 5살이라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유아기 때 남자아이들은 아빠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점점 건우 일도 뒷전으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이랑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자식은 뒷전으로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 생각과 남편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났어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눈만 마주쳐도 싸우게 된다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건우가 아빠 얼굴 까먹겠다 싶어서 남편이 일찍 들어오던 날 남편을 붙들고 말했어요. 건우한테 신경 좀 써. 이 시기에 아빠 역할이 중요한데 당신 아침 저녁으로 건우랑 인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 내가 몸이 2개야? 돈도 벌고 애도 보면 당신은 대체 하는 게 뭔데? 당신이 애 엄마잖아. 엄마 역할을 잘하면 아빠 역할까지 왜 필요한데? 다른 집 남편들은 애들이랑 책도 읽어주고 같이 운동도 해준대. 누가 일주일 내내 건우랑 놀아달래? 주말만이라도 건우랑 놀아주라는 거잖아. 내가 다른 집 남편이랑 비교도 안 될 생활비를 주는데 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애를 봐야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대체? 이게 지금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당신 아들이야. 한창 아빠 필요할 나이인데 당신 맨날 건우 눈도 제대로 안 맞추고 나가버리잖아. 자식한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죽겠네. 나보고 대체 뭘 더 하라고?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구석에 숨어있던 건우가 놀랐는지 제 뒤로 와서 제 다리를 잡으면서 숨어버렸어요. 무서워서 손을 떨며 제 뒤로 숨는 건우를 보자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올랐어요. 제가 정말 건우 앞에서는 절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우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남편을 보며 말했죠. 방금 건우 손까지 떨면서 내 뒤로 숨은 거 봤어? 그러고도 지금 짜증난다는 말이 나오니? 맨날 집에서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니까 애가 당신만 보면 숨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어야지. 세상에 아빠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러는 거야? 죽어라 돈 벌어오면 뭐해? 집에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내가 진짜 살맛이 안 난다. 나는 뭐 살맛이 나고? 당신 제발 건우 앞에서만이라도 소리 좀 지르지 마. 애가 아주 자다가도 놀라서 깬다니까. 남자놈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놀래? 내가 아주 오늘 제대로 정신교육 시켜줘야겠어. 뭐? 정신교육? 내가 책 읽어주라고 했지. 누가 훈육하랬어? 애한테 예절부터 가르쳐야지. 무슨 놈의 대화? 저리 비켜. 내가 하나 있는 아들놈 제대로 기강 잡고 자야겠어. 지금 나 밀쳤어? 나 밀치고 지금 내 새끼 혼내려 가라고 했어? 건우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거기 딱 서. 저를 밀치며 건우가 있는 방으로 가려는 남편을 저도 그냥 밀쳐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치니까 저도 똑같이 밀어버렸고 그러자 남편은 정말 대놓고 제 머리를 쳤어요. 뜬금없이 손을 올리는 남편 행동에 저는 너무 황당했죠. 세상에 한 번 손 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더 과격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행동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저도 같이 남편 머리를 쳐버렸어요. 정말로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밀리면 남편이 건우한테 가서 손찌검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몸으로 남편을 막아섰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당당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남편한테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며 건우를 지켰습니다. 제가 지지 않고 같이 싸우다가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려고 하자 남편은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집안에서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죠. 이게 당장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모두를 위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저만 보면 대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바가지를 긁냐면서 무시하니까 제가 참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꼭 앙숙처럼 서로 싸워댔어요.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회가 와서 한동안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다시 집으로 왔을 때는 싸우는 건 덜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 도박 문제로 한 번도 속 썩여 본 적 없던 남편이 일하러 나간 중국 출장에서 도박으로 수천만 원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국 마카오에서 일이 아니라 도박을 하러 나갔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부가 남편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가끔씩 확인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시부가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저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네 남편 중국에서 뭘 하고 있길래 그렇게 자주 나가? 너 혹시 알고 있니?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버님. 매번 일이 있어서 출장 간다고 하던데요. 출장? 중국으로 사업 확장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했다던데. 아니 왜 자꾸 나가는 거야? 이번에 들어오면 집으로 좀 오라고 해라. 시부는 남편이 자꾸 중국에서 수천만 원씩 쓰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남편 사업이 중국으로 확장하려다 결국 안 하기로 했다는 걸요. 그리고서는 저한테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일하러 간다고만 했던 겁니다. 어쩜 이렇게 저를 깜쪽같이 숨기고 살 수 있는지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날 건우를 시댁에 부탁하고 남편을 집에서 기다렸죠. 분명 남편과 이 문제로 큰 소리로 싸우게 될 것 같았기에 미리 건우를 시댁에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잠시 부탁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온 날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웠네요. 저는 남편한테 중국 마카오에서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하고 돌아다녀? 오죽하면 아버님이 나한테 당신 대체 중국에서 뭐하냐고 물어보시겠냐고.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고 애나 잘 보고 있어도 내가 생활비 한 번 안 준 적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왜 신경 쓰냐고. 나 당신 와이프야. 당연히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해외에서 수천만 원씩 쓰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좀. 대체 왜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야? 우리 아빠한테 당신이 다 말한 거지? 맨날 돈만 주고 관심 없던 분인데 갑자기 내가 중국에서 뭐 하는지 왜 신경을 쓰시겠냐고. 당신이 뒤로 구린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아셨겠지. 아버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당신한테 투자하시겠어? 지금 당신 나 무시한 거야?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무시해? 남편은 갑자기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옆에 있던 리모컨을 던졌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탁자에 있던 곽티슈를 들고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애들 싸움도 아니고 왜 자기를 무시하냐며 화내는 남편이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저한테 집에서 하는 일도 없다고 무시하는 남편한테 참아왔던 화가 터졌고 결국 그날 똑같이 유치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싸우다 경찰 부를 거라고 협박하자 그제야 남편은 멈췄습니다.
그날 건우를 시댁에 맡겼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한동안 남편 도박 문제로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대체 아이도 한 명밖에 없는 집에서 뭐가 그렇게 싸울 일이 있나 싶으시죠? 늦바람이 난 게 무섭다고 술 마실 줄 모르던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술에 떡이 돼서 들어왔으면 그냥 잠이나 자면 되는데 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밀치고 싸우는 일도 점점 잦아졌고 이혼 직전에는 남편과 싸우다가 유리병을 깨는 일까지 벌어져 저는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부모처럼 안 살겠다고 이혼은 안 하려고 버텼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건우가 상처받게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긴 시간을 참다가 결국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우였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까 이혼이 쉽게 정리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건우 양육권을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도 아들 귀한 집이라 건우만 보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평소 건우를 예뻐해줬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엄마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건우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시모도 저만큼이나 건우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모는 평소에도 건우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한 분이셨거든요. 오히려 남편보다 시모가 더 건우와 많이 놀아주셨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일 핑계로 건우가 뒷전이었는데 시모는 그 연세에도 건우랑 놀아주려고 주말마다 건우를 보러 오실 정도였습니다. 건우도 주말이면 시모를 기다릴 정도였고요. 그리고 시모는 건우를 보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야, 할머니랑 놀이공원 갈까? 할머니, 오늘은 맛있는 빵 사주세요. 우리 건우가 빵이 먹고 싶었구나. 할머니가 다 사줄게. 건우는 시모와 같이 외출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편을 보면 겁먹고 숨기 바쁜 건우였는데 시모와 시부가 오면 건우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그만큼 시부모가 건우한테 참 잘했다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건우 아끼는 마음으로는 저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양육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고 저는 건우와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하며 빌듯이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건우 우리가 키우게 해줘. 너도 알잖니. 우리가 얼마나 건우를 아끼는지. 내가 아들놈 잘못 키웠어. 그건 다 내 죄야. 그런데 건우는 우리 집안 귀한 씨잖아. 제발 우리 식구들 건우 없이 못 살아. 어머님, 저도 건우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부탁하셔도 저 건우 포기 못해요. 우리가 너 무시당하고 사는 거 알았으면 진즉에 아들놈 가만 안 뒀을 거야. 네 남편은 못 믿어도 우리는 꼭 좀 믿어줘. 내가 충분히 보상할게. 그리고 건우한테 정말 아낌없이 다 해줄 거야. 약속하마. 시모는 건우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다 줄 수 있다면서 빌었습니다. 저도 정말 심란했어요. 분명 애들은 엄마 손에서 커야 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댁만큼의 재력이 없으니 과연 정말 건우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시모와 시부는 지칠 줄을 모르고 찾아왔어요. 그러자 엄마도 건우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부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의 조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시댁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누리면서 사는 게 더 건우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건우를 시댁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건우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시모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굳게 결심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어요. 건우, 정말 잘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저 건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데려올 거예요. 그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가 힘든 결정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믿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는 시모를 보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과 동시에 건우를 시댁에 보냈죠. 남편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건우와 같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 혼자서는 건우를 혼자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건우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이 있는 날마다 만났어요. 건우는 처음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와 있던 재밌는 일을 조잘조잘 떠들기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8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건우가 좀 이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만나고 있었는데 건우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우한테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건우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건우를 만나는 당일 건우는 아프다면서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기 이르렀어요. 저는 시모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캐물었습니다. 건우가 요즘 잔병 치레를 좀 하네. 내가 유명한 병원으로 데려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미안하다. 요즘 말수도 줄고 건우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저는 요즘 건우가 이상하다는 말을 시모한테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하는데 괜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직감이 맞아들었는지 시모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이혼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1년이 지났는데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안 찼습니다. 게다가 재혼하는 여자는 건우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시모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건우는요? 제가 키울게요.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자한테 어떻게 건우를 맡겨요? 걱정 마. 건우는 우리가 키우마. 시모는 제 말에도 건우는 끝까지 본인이 키울 거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이미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전부 넘겼으니까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건우는 시부모가 키우겠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우를 보고 오고서 며칠 뒤 시모는 전화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시모가 갑자기 전 남편이 요트 사업을 하느라 부산으로 같이 내려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죠. 어머님이 키우신다면서요. 그 먼 부산까지 애를 보내면 어떡해요? 나는 끝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했지. 근데 귀엽고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우기는데 내가 별수가 어딨니?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건우 친자식이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새 며느리도 자식 2명이나 낳고 키워본 사람인데 남의 새끼한테 함부로 하겠니? 일단 믿어주자. 정말 무슨 일 생기면 저 바로 건우 데려갈 거예요. 저는 너무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건우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모한테 전화해서 건우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건우는 잘 지낸다며 안부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전 남편을 통해서 건우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건우한테 잘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건우는 잘 지낸다며 걱정 말라고 말했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간 건우와 1년 가까이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건우였던 겁니다. 건우는 전화기 너머로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건우예요. 건우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바빠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번호 다 적어줬는데 왜 못했어?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엄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 건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갈게. 좀 있으면 그 아줌마가 데리러 올 거예요.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건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건우는 아빠가 전화기를 안 줘서 연락을 못했다는 말을 했고, 저는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서 걱정이 됐어요. 이혼 전 건우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건우 공책과 일기장, 건우 책가방 안쪽 등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죠. 근데 건우가 그걸 기억하고 공중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건우와 전화를 끊지 않고 핸드폰 어플로 택시를 잡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카카오 택시를 켜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택시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건우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우야, 엄마가 택시 보내줄게. 그거 타고 서울로 올라와. 엄마가 건우 기다리고 있을게. 건우한테 정확한 위치를 묻고는 택시 기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정된 기사님께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기사님, 제 아들이 부산에서 택시를 혼자 탈 텐데 서울까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택시비는 충분히 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발 안전하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위치 정확하게 전달드렸으니까 꼭 좀 태워서 서울까지 부탁드립니다. 택시기사에게 애원을 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님은 제가 목소리를 떨며 말하니까 걱정 말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택시기사와 통화를 했고 건우는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어요. 1년 만에 만난 건우의 모습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은 쭉 빠져 있었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어요. 만져보니 로션도 안 발라줬는지 거칠었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건우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건우를 씻기고 재우려고 건우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씻기려고 건우 윗옷을 걷어올렸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글쎄 건우 온몸 구석구석에 피멍이 가득했고 몸은 뼈만 앙상한 몸이었어요. 저는 건우 몸을 이리저리 살피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9살밖에 안 된 건우가 어디서 이렇게 온몸에 멍이 생겼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건우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우야, 너 솔직하게 말해. 지금까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제가 지금껏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건우한테 묻자 건우는 울기만 했어요. 그런 건우를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놓은 건우 말에 저는 화가 잔뜩 났어요. 건우 말을 들어보니 건우는 그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내 새끼가 혼자 놀다가 다쳐도 제가 다 가슴이 아픈데 계모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정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건우는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숙제 안 했다고 때리고 말 못 알아듣는다고 속옷만 입고 베란다로 쫓겨났었어요. 동생들은 반찬도 주고 밥도 많이 줬는데 나만 찬물에 밥 말아주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아빠는 뭐 했어? 아빠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설마 아빠도 너 때렸어? 아니에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하고 아빠 출장 가면 그때만 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러면 더 혼내줄 거라고 해서 아빠한테도 말 못했어요. 건우야, 침착하고 그동안 있던 일 엄마한테 편하게 다 털어놔. 내가 장난감 정리 못하면 파리채로 맞았어요. 난 너무 무서운데 큰 소리로 울면 또 때리고 밥 많이 먹는다고 때리고 계속 건우만 괴롭히고 때렸어요. 나도 같이 나가고 싶은데 나는 맨날 어두운 방에 두고 동생들만 데리고 나가서 놀다 오고 그랬어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는 건우를 학대하고 있던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랑 아예 차별을 하면서 키우고 있던 상태였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저는 1년씩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계모한테 처음부터 건우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제가 죄인 같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건
일주일 전 건우 생일 때 이야기였죠. 혹시나 해서 건우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건우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그날은 그럼 뭐 했어? 아빠는 내 생일 까먹고 케이크도 안 사줬어요. 내 생일은 아무도 안 챙겨줬는데 동생 생일에는 예쁜 풍선까지 달고 생일 초 부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작고 여린 건우한테 그동안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저는 건우를 씻기려다가 시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당장 만나요. 네가 혹시 건우 데리고 있니? 네, 제가 데리고 있어요. 문자 드렸잖아요. 전 앞으로는 건우 절대 안 보내려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시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건우를 데리고 시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모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건우 몰골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시모는 정말 이렇게 지내는 줄 몰랐다면서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시모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가만두나 봐. 내가 그렇게 건우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감히 내 강아지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가만두나 봐. 그리고 시모는 제 앞에서 바로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워낙 건우를 예뻐하시던 분이라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보이셨어요. 너 건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내가 데리고 산다고 했을 때 그냥 나한테 맡겼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해몰골이 이게 뭐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그년이랑 당장 이혼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우 거기 있어요? 네 새끼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지 넌. 너 그년이랑 당장 이혼 안 하면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전 남편의 시모의 불호령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건우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것마저도 다 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건우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우야,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건우를 방치했던 전 남편은 건우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전 남편은 그 여자가 건우도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랑 살 때도 밖에서 일하느라 건우 일에는 뒷전이었으면서 대체 어떻게 키우려고 했던 건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을 보며 말했죠.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 여자랑 당신 다 신고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화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 너 같은 건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전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뺨을 때려도 전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 남편과 그 여자를 법정 재판까지 받게 했어요. 건우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그 여자는 교도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결과도 또 없을 겁니다. 글쎄 그 여자는 초범에 전과 기록 없던 사람이라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거 있죠? 정말 우라가 치밀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싶어 알아봤지만 아동학대 신고 후 70%는 풀려난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법 맞나요? 꼭 범죄자를 위한 법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시모 말에 기가 막혀서 부산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갔죠. 그리고 그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렸어? 내 새끼 몸에 상처 내고 너는 무사할 줄 알았어? 솔직히 건우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나를 모함하는 거지. 나도 내 새끼 아닌 애한테 할 만큼 했어. 뭐야?
지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고 저쩌지?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계모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덩치가 작아서 그런지 바닥에 쓰러지던데요. 그리고는 아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건우는 그렇게 패놓고 자기는 뺨 한 대 나뒹구는 꼴이라니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런 저만큼이나 시부도 잔뜩 화가 났습니다. 시부는 모든 걸 알고 남편한테 하던 지원을 전부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던 사업은 맥을 못 추고 망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남편은 살아보려고 돌려막기 하다 결국 파산한 거예요. 결국 저 대신 시부모가 복수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는 저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우리 건우 잘 부탁하마. 모든 게 우리 욕심이었다. 내 아들놈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그래도 우리가 건우한테 경제적 지원은 계속하게 해줘. 아니요, 아버님. 건우는 제가 알아서 제 힘으로 키울게요. 어떤 지원도 바라지 않아요. 대신 남편이 제 앞에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두 분만 건우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건 내가 약속하마. 절대 건우 앞에 그놈 자식 못 나타나게 할게. 시부모는 전 남편이 건우 앞에 못 나타나게 하겠다며 약속하셨어요. 그 후 건우는 저와 같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놈은 꼴에 또 아빠라고 염치 없이 전화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는 건우한테 전 남편 목소리조차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 새끼 밑바닥까지 갈 뻔했어. 지금 장난해? 뻔뻔하게 어딜 보고 싶다는 거야? 나 정말 건우가 너무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너 정신 차리고 사람부터 돼. 옛말에 자식도 농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처럼 자식을 키우는 일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하나 봅니다. 저는 건우한테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건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잘못된 판단으로 건우는 힘들기만 했습니다. 제가 건우 옆에서 정말 시기에 맞는 정성이 담긴 보살핌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야 엄마 노릇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만큼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죠. 봄이 오면 건우도 밝게 피어날 수 있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